중국 봉쇄에도 MLB의 브랜드력을 입증하며 실적 우려를 해소시킨 FNF. 이제 바닥을 지나 성장으로 다시 새 옷으로 바꿔 입고 하반기가 기대되는 FNF. 네, 오늘 블록버스터는 FNF입니다. 요즘 뭐 젊은 분들이나 이렇게 길거리 좀 나가 보면은 정말 이게 평상복인지 운동복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평상복, 이 골프웨어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좀 많이 입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레깅스 같은 거를 또 많이 입어요. 운동하실 때도 입지만 집 앞에 뭐 편의점 갈 때라든가 또 친구 만나러 갈 때도 입고 하는데, 우리 정준혜 캐스터는 어떻습니까? 좀 네. 편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죠? 네, 저도 뭐 친구 만나러 갈 때나 이럴 때는 이제 기능성이기 때문에 또 시원하기도 하고 편해서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요즘은 취미로 골프나 테니스, 또 등산과 같은 것들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MZ세대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덩달아 골프웨어나 테니스복, 또 등산복 매출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운동복이 아니라 또 패션으로도 입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기능성과 또 디자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경쟁력도 좀 치열하다고 합니다. 패션 브랜드 FNF 역시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고, 또 3분기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운동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운동 굉장히 보는 것도 좋아하고 또 하는 것도 좋아해서 이 아웃도어 패션 되게 좋아해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도어 패션 굉장히 또 인기도 많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네. 증권가에서는 이 FNF를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네, 증권사에서는 6월 중국의 락다운 해제 이후 중국 영업 상황은 100% 정상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또 국내의 경우 엔데믹으로 인해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또 소비가 회복되면서 이러한 점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분기부터는 중국 성수기, 또 4분기부터는 국내 성수기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증권사별로 또 이 투자 의견과 또 목표도 되게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로 지금 형성돼 있어요? 네, 증권사들은 대부분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유지를 했고요. 또 다울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목표가를 25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팀장님. 네. 방금 우리 정 캐스터가 이제 얘기해 줬는데요. 시장의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FNF 2분기 실적이 좀 괜찮죠? 사실 이제 뭐 FNF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그 지금 의류 패션 산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그 성장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네. 이제 리오프닝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7월, 8월 우리 매출의 어떤 성장세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만큼 이제 뭔가 이제 시장이 조금씩 그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환경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FNF 같은 경우는 그 2분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분기 그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호실적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좀 걱정을 많이 했죠. 락다운 우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 대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매출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3분기 이제 4분기 가면서 중국 실적은 빠르게 회복이 될 겁니다. 정상화가 된다는 얘기죠. 네. 결국 그러면서 하반기 이익 추정치를 점점 이제 상향하는 네.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게 좀 긍정적이고요. 또 그러면서 앞으로 또 중국 지역에서의 어떤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이 점포가 계속해서 이제 출점이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이런 그 점포의 확장 구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네. 앞서도 이제 그런 언급 주셨지만은 사실 최근에 뭐 이런 그 스포츠 의류, 뭐 이제 골프 의류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골프 쪽에 좀 치우쳐 있던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테니스 의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네, 굉장히 성장세가 네. 커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필라 같은 브랜드에서도 지금 이제 테니스화라든가 테니스복에 좀 이제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요. 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 FNF 같은 경우는 아예 브랜드를 인수했어요. 네. 세르조 타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그 이탈리아의 브랜드인데 지금 사실 미국 브랜드가 됐는데 결국 이 미국의 어떤 그 테니스 브랜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NF가
이유가 이제 결국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떤 FNF의 밸류에이션을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당장의 실적 규모는 좀 작은데 네. 결국 그 향후에 어떤 라이선스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잠재력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를 한 테일러메이드 브랜드와의 시너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골프, 뭐 테니스 그리고 이제 뭐 듀베티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하이 퀄러티의 패딩 뭐 이런 사업들이니까 지금 인수한 회사들의 어떤 그 매출이 상당히 그 양호하게 견조하게 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굉장히 그 FNF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랜드가 또 새로 런칭도 하고 또 요즘 골프 웨어나 또 테니스 웨어도 또 인기가 많고 그런 것도 이제 호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점포도 좀 늘어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죠. 사실 중국 쪽에서의 어떤 그 점포 확장세가 지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지연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이런 그 락다운이 좀 풀리고 해제가 되면서 사실 이런 이제 그 중국 내에서의 본격적인 어떤 네. 그 점포 확장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이제 직접적인 매출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이 이제 하반기도 좋다고 하셨는데 그 9월에 이제 봉쇄가 내려졌잖아요. 청도 지역에. 네. 이게 이제 어떤 실적에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 뭐 이 봉쇄가 뭐 상반기에 있었던 뭐 상하이 봉쇄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뭐 어떤 규모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좀 짧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건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가 되고 그러면서 실적의 어떤 성장세가 더 눈에 띄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소비가 지금 굉장히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자, FNF가 이제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눈여겨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염 팀장님, 어떤 네. 관심 포인트를 어떤 거로 지금 보면 될까요? 네, 뭐 앞서서 너무 다 잘 말씀해 주셔서 저도 네. FNF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의료업체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MLB 같은 경우,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어떤 세일이 없는 브랜드로 좀 잘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만큼 고가 어느 정도 좀 중저가 브랜드는 아니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가격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계속 소비의 어떤 재구매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국내 매출은 이제 디스커버리 쪽이 좀 더 강하다고 하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MLB에 좀 인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중을 좀 보게 되면 작년 말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해외 패션, 해외 매출 비중이 약간 23%에서 한 28%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내 해외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중국 내 매출액이 가장 큰 부분인데 중국 내 매출 성장세가 좀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하고 이제 뭐 MLB라든지 MLB 키즈 전반적으로 MLB 키즈 쪽도 좀 중국 내에서 시장에서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프라인 매장 쪽에서의 어떤 확장세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좀 못 가고 있는 부분이 면세 쪽인데요. 면세 쪽은 아무래도 해외여행에 이제 수요가 워낙에 좀 없다 보니까 지금 면세 쪽에서 매출액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제 MLB라든지 디스커버리가 면세점에 입점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출액까지 이제 앞으로 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뭐 2분기는 좀 살짝 좀 실적 부분에서 좀 저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봉쇄라든지 이제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좀 멈췄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3분기에는 일단은 2분기보단 실적 개선세가 분명히 뚜렷하게 보일 거고 3분기에서 4분기로 이어지는 어떤 좀 매출 성장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목표 주가라고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많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이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좀 계속 올리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FNF 좀 안정적인 좀 유통주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매출 쪽에서 이제 중국에 특히나 이제 해외 비중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시기가 아주 좋은데요. 그러면 아까 제가 물어는 봤지만 그 증권가 목표, 증권회사의 네. 목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어느 네. 정도 됐죠, 지금? 네, 이제 증권사들 대부분 이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예. 의견은 모두 매수로 유지했고요. 네. 또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면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울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목표가를 25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은 지금 15만 원으로 또 낮춰졌다고 하네요. 자,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아직 5만 원 더. 목표가가 20만 원. 지금
올해 1월에 네, 1월에 이제 1월에는요. 예, 고점이 19만 9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고점이 19만 9천 예, 원이었어요. 올해 지금 가장 고점이 19만 9천 원이었기 때문에 그 고점을 다 좀 뚫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가 매수를 좀 고려해봐도 괜찮을까요? 뭐 지금 저가 매수 물론 이제 저점은 이미 좀 통과한 상태고요. 네네. 올해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저가가 11만 원대까지 내려왔었는데 네. 지금은 저가라기보다는 이제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왔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제 박스권 한 11에서 13만 원 선, 한 4만 원 선에서 좀 갇혀 있다가 이제 15만 원 돌파한 지 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단기간에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분할 매수 쪽으로. 네. 네. 이 팀장님, 그 패션 관련주 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뭐 앞에서도 잠깐 언급 드렸지만은 사실 지금 그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이쪽 패션 쪽에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부분들은 역시 명품에 대한 소비였죠. 그러니까 명품 소비 쪽으로 이제 좀 그 소비의 어떤 패턴이 좀 집중이 되면서 그 명품관 쪽에서의 매출이 뭐 백화점이라든가 또 그 밖에 이제 채널이라든가 이런 쪽을 거의 이제 먹여 살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이게 다만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조금 백화점 주가가 조금 상대적으로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명품이 이제 피크아웃 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좀 매출이 꺾이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공백을 일반 의류 쪽에서 메워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이제 명품이 조금 주춤하면서 일반 의류들의 매출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한 7, 8월 백화점의 매출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런 이러한 의류 쪽에서의 매출이 30% 이상 증가를 하면서 뭐 더군다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어떤 뭐 골프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이런 기능성 스포츠웨어, 뭐 신발, 가방 이런 쪽의 그 매출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의류 전반에, 의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또 하반기는 갈수록 이제 또 가을, 겨울이 되면서 점점 단가가 높은 어떤 그 제품들이 이제 네. 많이 팔리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역시 이런 의류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하반기의 실적이 상반기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의류 업종 전반을 봐서는 네. 역시 좀 지금이 어떤 굉장히 좋은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